뭐 우선은 그래서 이제 허상희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도 매우 중요시하고 대표이사 경영 능력도 좋은 기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지만 뭐 아무래도 이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도덕성 논란도 좀 생겼더라고요. 뭐 자기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언제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경영진에 대해서도 한번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적인 측면은요, 지금 건설업에 속해 있는데 뭐 토지, 자본, 노동, 생산 요소를 활용을 해서 건축, 주택, 플랜트,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시설을 이제 생산하는 국가경제 기반 산업을 건설업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국내 건설 수주가 이제 전년 대비 2% 증가해서 220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건설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았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이 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랑도 많이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이제 토목, 건축, 프로세스별로는 이제 설계 부분 감리, 그다음 지역별로는 국내, 해외, 발주처별로는 강급, 민간 그쪽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건설 사업의 이제 계획, 조사, 환경 영향 평가, 사업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 감리 이 전체 프로세스 가운데 이제 시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정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 회사랑 달리 이제 건설 장비 등에 대한 자본 투자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좀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이제 건설이랑 기타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주요 제품은 국내 도급공사, 그 다음에 기타 부대 사업, 그다음 종속회사는 설계, 감리, 그 다음에 뭐 필요 산업개발, 엔지니어링 이렇게 등이 있고요.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건축, 토목, 플랜트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은 설계, 감리, 뭐 자산관리 이런 거는 뭐 임대업, 부동산업, 발전업, 광산개발 쪽 사업에 이렇게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 수제 영역을 이제 다양화하면서 신규 사업을 계속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프리미엄 고급 주택단지, 공영택지 공모형 사업,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 리츠 등 사업 참여 기회를 계속 발굴하고 그 병원 리모델링이라든지 대형 물류센터, 호텔 공사 등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공사를 중심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의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및 유지보수 운용사업 등의 비중이 확대되어 가는 간 건설시장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춰서 선제적인 검토와 제안을 통해 사업 역량을 이제 강화한다 라고 이제 지금 신규 사업에 좀 진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동남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쪽에 이제 진출 중에 있고,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 방사능 폐기물 이쪽 신규 사업 분야로 이제 진입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력 같은 경우는 지금 순위가 21위 정도고요. 동부건설이 삼성물산이 도급 금액으로 치면 1위고 현대가 2위 이런 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가 동부 엔지니어링이 한 3%대로 뭐 그렇게 크게 높은 부분은 없고요.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지금 동화 엔지니어링 얘들이 시장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종합기술도 계속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뭐 국내 도급공사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 임대업, 부동산업, 뭐 광산개발 이쪽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량하긴 하지만 경기 순환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뭐 테마도 좀 섞여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멀티플 6에서 8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한 3만원까지는 적정 주가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멀티플 6을 적용하니까 3,600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2,000억 미만이니까 저평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5,700원대면 이미 갔었죠. 15,000원대로. 그러니까 충분히 여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멀티플 한 6 정도 보고 만약에 이제 조금씩 배당주로 생각을 하고 사 먹어가신다면 동부건설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건설 주택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이제 집이 없어질까, 그리고 이제 금리 변동, 경기 민감, 원자재,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이익의 변동성, 수주 잔고에 따른 이익의 변동성 등이 있고요. 한진중공업, 친환경사업, 이쪽에 시너지, 폐기물 관련 사업 확장, 건설 수주 포트폴리오 다각화, 친환경 테마, HJ중공업 테마, 수주 잔고에 따른 테마 이슈성,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건설사 같은 경우에 이제 경쟁사가 있습니다. 셀룸메드, 우원개발 이런 애들을 떠나가지고 크게 보고 있는 거는 서희건설이라든지, 서희건설은 한 2,700억 대죠. 그리고 DL건설 3,200억 정도. GS 이런 애들이라면 지금 솔직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성 산업도 한 1,096억 정도 되네요. 코론글로벌 한번 볼까요? 코론글로벌도 코론글로벌 왜 지금 정지가 됐나요?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 중지라고 보니까 일단 이런 그룹 계룡건설 1,600억대 상당히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건설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이제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수주를 했고요. 동부건설이. 그럼 레고랜드, 하도급 이런 부분도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최근에 수주 잔고가 이제 8조까지 육박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9월달에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번 당겨보면 이때 급등을 했는 만원대까지 급등한 거는 수주 잔고 소식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만 말씀 또 드리면, 이 동부엔텍 매각을 통해서 한진중공업 이제 인수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허상희 대표 경영을 통해서 동부건설이 이제 지속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ESG 평가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해외 사업으로도 확대를 하고 있고, 공공공사분야 상위권에서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을 그렇게 높게 주면 안 됩니다. 이런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배당금 작년과 동일하다면 지금 수준으로는 1월 9일 오늘 수준 12%대 고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담 주식 담당이랑 소통을 좀 하고 싶은데요. 과거에 이제 허상희 대표가 이제 시세보다 싸게 산 아파트가 이제 맞는지, 그리고 허상희 대표는 진짜 회사에서 어떤지, 그리고 해외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주 목적으로 확장하려 하는지, 그리고 한진중공업과는 어떤 시너지가 날 거라 예상하는지, 그리고 배당금을 작년과 이제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인지,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투자하는 방사선이란가 폐기물 관련 사업은 어떻게 지금 구축하고 진출을 하고 있냐, 그런 거를 한번 질문을 던져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부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동부건설은 일단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배당금이 작년처럼 이제 900원 정도까지 준다면 지금 이 가격이면 거의 12%대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에 민감하니까 멀티플을 조금 낮게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농협투자증권으로 다음에 녹화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